네, 안녕하세요. 신치설계 오수성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차량은 폭스바겐의 제타입니다. 폭스바겐 제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이제 출시가 돼서 상당히 큰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2천만 원대에 구매 가능한 수입차라는 타이틀로 이제 수입차의 대중화, 보급화를 하겠다. 첫 런칭 기념 모델이 바로 완판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지금까지도 3,000대 이상 판매되면서 상당히 높은 인기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 제타가 이제 연식 변경을 하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전면 디자인을 보시면은 폭스바겐 특유의 이 가로선이 강조된 디자인을 하고 있어서 그냥 멀리서 봐도 이건 폭스바겐 차구나 알아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이번 연식 변경 모델부터 이 전면 전조등이 다 이제 LED로 변경이 됐습니다. LED가 이제 기본 적용이 돼서 올해 이제 이 모델을 사시는 분들은 좀 더 옵션 측면에서 나은 선택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될 것 같고, 옆면을 보시면은 캐릭터 라인이 상당히 이제 볼륨감을 좀 주고 있습니다. 준중형 세단이라서 어떻게 보면 좀 작게 보일 수도 있는 차인데, 이 휀더 부분에서 상당히 이 띠를 넓게 가져가면서 좀 더 차가 커 보이고 근육질처럼 보이도록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 뭐 성능도 준준형 세단에서 볼 때는 상당히 괜찮은 편인데 1.4 터보차저 엔진을 넣어서 150마력을 내고, 그리고 8단 변속기를 넣어서 25.5 토크를 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환경에서 전혀 부족함 없는 출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죠. 후면에서는 이제 이 후미등도 상당히 날렵하게 길게 뻗으면서 이 가로선을 더 부각을 하려고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중형 세단임에도 트렁크도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트렁크가 이제 요 깊게 쭉 이어져 있는데 기본으로 510리터가 나오고 뭐 뒷좌석을 접으면 980리터까지도 확장이 되는 그런 크기입니다. 아무래도 폭스바겐에서 준중형 세단이다 보니까 이 버튼들은 넣어주지 않아서 손으로 다 닫아야 되네요. 폭스바겐 고유의 운전자 중심 설계가 이루어져 있고요. 이런 디스플레이나 이런 버튼들이 다 이제 운전자를 향해서 약간 꺾여 있습니다. 그리고 9인치 디스플레이 들어갔고, 요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도 이전 모델은 이제 하이 트림에서는 아날로그 방식이 들어갔었는데 이제는 전 트림이 다 디지털 클러스터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뭐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 있고 USB-C 포트가 2개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9인치 크기로 들어가 있는데 무선 커넥트 앱을 통해서 안드로이드 오토라던가 애플 카플레이를 다 무선으로 지원합니다. 그래도 준중형이다 보니까 수납 공간이 그렇게 여유로울 순 없는데, 이 콘솔 박스를 지금 보시면은 아무런 장식 없이 그냥 수직으로 쭉 뚫었습니다. 최대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한 흔적이 좀 있고요. 컵홀더 2개랑 이제 여기 키 같은 거를 둘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문 옆에 이제 수납함이 또 하나 달려 있습니다. 공간적인 제약이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좀 이거는 특이하다 싶은 거는 독일 모델들이 이제 옵션에 약간 인색한 편인데 이번 연식 변경 모델은 이제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 있네요. 앞좌석 통풍 시트가 다 들어가 있어서 뭐 한국인이 선호하는 옵션 사양을 최대한 반영을 했다, 이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뒷좌석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룸 충분하고요. 헤드룸이 지금 손가락 4개가 조금 안 되게 여유가 있고, 시트도 레그룸도 뭐 2개, 주먹 2개 들어갈 정도로 공간이 남습니다. 팔걸이에다가 컵홀더까지 갖춰놨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준중형 크기다 보니까 이제 후면 이제 에어벤트가 없는 거는 아쉽긴 하네요. 그래도 열선 시트는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뒷좌석이 접힌다고 했었는데 한번 접었을 때 어떤 모양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뒷좌석을 접는 버튼은 이 트렁크에 있는데요. 여기 있는 버튼을 이렇게 당겨주면은 잠금이 풀리게 됩니다. 아무래도 세단에서
뒷좌석을 접을 일이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도 가끔 가다가 이제 정말 큰 짐을 싣는 일이 생긴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접어서 쓰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모양이 되겠네요. 이런 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겠다 싶습니다. 이게 980리터가 조금 넘는다고 하니까 긴 짐을, 어느 정도 긴 짐은 충분히 될 것 같고, 이런 기능이 없는 것보단 있는 게 그래도 낫죠. 지금 주행을 하고 있는데, 뭐 시내 주행입니다만, 시내 주행에서도 뭐 노면 소음이나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지금 옆에 차가 또 한 대 지나가고 있는데, 이런 소음 같은 것들이 거의 안 들어오고 있고, 지금 앞에 군용차도 하나 있거든요. 군용차도 있는데 조용합니다. 주행감 역시도 가속도 상당히 부드럽고, 스티어링 휠이 무겁지 않은 게 이 차급에선 장점일 것 같아요. 브랜드 자체가 이제 대중차이기도 하고, 준준형 세단이면은 그렇게 운전을 많이 해본 분들이 사기보다는 이제 운전을 처음 해보는 분들이,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이 사는 경향들이 있는 차인데, 스티어링 휠이 상당히 가벼워서 크게 힘을 들이지 않고도 조향을 편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좀 운전을 많이 하신 분들한테는 이게 좀 단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운전 경험 적은 분들한테는 충분히 장점일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뭐 기능들도 상당히 버튼이 핸들에 딱 직관적으로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이제 엔트리급 차량이다 보니까 뭐 터치식이나 이런 거는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버튼들이 이렇게 깔끔하게 탑재가 되어 있고, 디스플레이도 운전자 방향으로 지금 약간 틀어져 있어서 볼 때 뭐 빛비침이라던가 이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통풍 시트는 이렇게 하면 3단으로 틀어지는데, 제법 강도는 좀 센 편이네요. 룸미러 같은 경우에도 약간 룸미러 디자인은 좀 아쉽긴 합니다. 이게 이 엣지를 다 없애고 싹 다 거울로만 만들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게 요즘 디자인 트렌드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 내비게이션에서 경로를 한번 선택을 해보니까 이제 디지털 클러스터에 방향과 이제 거리 이런 것들이 나오네요. 한번 또 모드를 바꾸면 이런 식으로 좀 큼직하게 경로를 알려줍니다. 이게 경로 자체는 이게 더 눈에 잘 들어올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하는 게. 그리고 이런 식으로도 변형이 되고요. 도심에서 탈 때는 스티어링 휠이 상당히 가볍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는데, 속도가 좀 빨라지니까 약간 탄탄해지는 게 느껴집니다. 속도 감응형 스티어링 휠이 탑재가 된 거네요. 저속에서는 이제 부드럽게 돌릴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속도를 높인 고속에서는 스티어링이 확 돌아가면은 이제 위험할 수 있으니까 좀 더 탄탄하게 잡아주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속에서도 상당히 이 정도면은 승차감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준중형 세단에서 이 정도면은 크게 불만 가질 거 없을 정도로 깔끔한 승차감 아닌가. 이게 뭐 엄청 편하다거나 이렇게 수식어를 막 붙일 정도는 아니지만 정말 깔끔하다. 그리고 폭스바겐에서 이제 한국형 내비게이션을 넣고 이제 이 차량에 MIB3 최신 인포테인먼트를 탑재를 했다고 하는데, 경로를 상당히 잘 잡아주고 있고, 뭐 길에 틀린 부분이나 아니면은 누락된 그런 것도 없어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 정도면 안드로이드 오토를 굳이 쓰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출력 자체도 뭐 그렇게 부족하다거나 이제 뭐 답답할 정도로 느리고, 뭐 초반 반응성 느리고 이런 것도 없어서 2천만 원대 첫 차 구매한다고 하면은 괜찮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국산 차들에서 볼 수 있는 이제 차로 유지 보조 같은 기능은 좀 빠져 있긴 합니다. 레인 어시스트가 차로를 능동적으로 잡아주는 건 아니고
이탈하지 않는지 이제 감지를 해주는 기능이니까 어디까지나 이제 보조적인 기능인 겁니다. 고속도로에서 주행을 하고 다시 또 이제 지금 도심으로 들어왔는데 고속 주행이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이 정도면은 준중형 세단급에서는 가장 조용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하체 안정감이라 이런 것도 상당히 수준급이었고, 애초에 이 가격대가 수입임에도, 수입이면은 국내까지 들여오는 이제 물류비 들고 통관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다 하면서도 2천만 원대 중반 후반이다.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시승한 거는 약간 도심 주행이 좀 더 많은 편이었는데, 그래도 연비가 차량 같은 경우에 지금 주행 43km 주행하면서 11.7의 연비가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은 도심에서 도심 주행이 훨씬 많긴 했거든요, 지금 이번에. 그걸 감안했을 땐 상당히 괜찮다. 연비 주행을 안 했으면서도 연비가 상당히 괜찮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폭스바겐 제타 연식 변경 신모델을 살펴봤는데, 전반적으로 주행 성능도 무난하고 이제 폭스바겐 특유의 이제 디자인도 갖춘 쓸만한 세단 아니었나 싶습니다. 가격도 폭스바겐이 이제 수입차의 대중화를 얘기한 것처럼 이제 좀 저렴하게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차 같은 경우에 이제 트림이 두 개로 이제 나뉘어져 있는데 2,990만 원부터 3,300만 원대까지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폭스바겐에서 계속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어서 실제로 이제 할인을 적용하면은 2,600만 원대부터 2,900만 원 정도, 3,000만 원 언더로 구매가 가능하다. 수입 브랜드 중에 준중형 세단을 2천만 원대 중후반에 구매할 수 있다라는 경우는 폭스바겐이 거의 유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도 폭스바겐도 대중차 브랜드이긴 합니다만, 독일 브랜드, 독일 차들에서 나오는 주행 감성과 강성, 이런 것들에 이제 매력을 느끼시는 분들은 충분히 혼자 타기도 좋고 패밀리카도 좋고 가성비 좋은 수입차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신차 털기 이번 화는 여기서 마치고요. 또 다음번에 다른 차량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